있습니다. 실력 있는 기업, 도전하는 기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습니다. 민간 투자사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펀드를 운영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생명식품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비롯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9,4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에 투자하고 도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효과가 도민의 삶에 와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정책을 실시해 대출 부담을 관리하겠습니다. 한시적이었던 농어민 면세유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200억 원을 출자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 개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학호마을 악취 문제 해결에 이어 왕궁 축사 매입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호남 고속도로 주변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투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안전복지 분야에 3조 7,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보훈수당 2배 인상,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전북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신규 운영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벽지 장판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고 노후 급수관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천 원을 1만 2천여 명의 도내 아이들에게 전원 지급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적의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를 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개와 소아외래진료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퇴직과 재취업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해서 결식 어르신들의 질 좋은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3,5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해서 정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 청년 2배 적금 등 이른바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호응이 컸던 전북 청년 2배 적금의 대상자를 올해 300명에서 내년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유학과 지역 활력을 위해 가족 단위 지역 체류형 거주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유학 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전북형 외국인 이민 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특례 실행 방안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고회 개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도가 담고자 한 정신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하신 거고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되게 지역화폐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산을 조정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년 예산안을 세우면서 세출과 세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940억 원 정도가 소위 말하면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2,940억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1,630억 정도를 활용하고 또 안정화기금에서 390억 이렇게 활용하고 그 외에 이 모자라는 금액,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세입 예산이 2,940억인데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수하게 부족한 재원이 2,330억입니다. 2,330억을 지역개발기금 1,630억 원, 안정화기금은 390억 원, 지방채 발행 약 310억 원 정도를 현재는 지금의 안으로는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금 국회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고 민주당이 3대 보건 과제 중에 하나로 이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에서는 설사 국비가 현재 상황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약 8,700억 원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가 부담하는 금액 약 51억 원 정도를 오늘 이번 예산안에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가 예산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반영되는 정도를 반영해서 추가로 아니면은 내년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정원 의원. 네, 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와가지고 지역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2025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309, 709 산업단지에 관한 매립공사를 당겨서 이제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께서 직접 오셔서 새만금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지난번 잼버리 이후 여산삭감 사태 이후에 고위직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예산심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또 예산심사에 저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주로 기업 활동에 꼭 필요한 SOC가 조기에 완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했고요. 특히 전력, 폐수, 용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차질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건의들을 대부분 주셨고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의 담당 실장이 또 용수 폐수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담당 실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총리께서 그 부분을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이 이 아리백 문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아리백을 목표로 해서 새만금 산단에 입주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고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진 기자님. 도 자체 사업 중에서 주요 감액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노인생활시설 지원하고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이게 지금 다 반으로 지금 감액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분할 편성이라면 왜 이 두 부분만 분할 편성이 된 건지 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공부담 사회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재난관리자원 비중 6% 사업이 이제 이 부분에서 대거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분야가 좀 감액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 예를 들면 실장이 설명을 해? 잠깐 자료. 분할 편성 관련해서는 10개 사업. 알았어. 우리가 지금 노인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제로 쓰여져야 될 돈이 작년보다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더 증가를 했고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최소 금액을 편성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분할 편성이라는 의미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그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번 추경에서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할 편성을 통해서 소위 약 2월 시킨 그런 금액들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저희가 많고 그쪽 금액이 지금 분할 편성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1,100억 정도. 그러니까 1,10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이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국가 예산이 또 상당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 비해서 내년도 최종 확정될 전북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앞서 나온 질문이 한데요. 지금 전국 예산 부분에 대한 좋은 시그널들은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사실 정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는 사실 기대를 했었지만 좀 그런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 어느 정도 예상이나 좀 기대감을 좀 갖기는 좀 많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상감된 사업도 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는데 사회 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예 운영을 못할 지경인데 이런 사업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구전적으로 좀 예산을 좀 투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아예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그 중에 일부를 도비로 지금 편성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국가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9월, 10월 지금 오늘까지 약 70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저희 직원, 국장, 또 모든 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또 이번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하고 또 11월 7일에 도민 권리기대회까지 전원 참석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입장과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절대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뭐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돼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국회의원님들과 또 도가 또 각 시군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호 의원님. 새만금 사업을 제외하고도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이 사실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예타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예타에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뭐 도전했던 3건 모두 다 고배를 마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대응 방안은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예타의 문턱을 못 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년에 예타에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부와 이 전라북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과기부를 설득시키는 형국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도 이번 국감 과정에서 다시 재추진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을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도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내년에 다시 재도전 꼭 해서 내년에는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린수소 생산단지에 관한 예타 문제도 이 예타 기관과 우리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논리 간에 약간 좀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설득을 했지만 그것을 마지막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이 부분은 또 산업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도 그린수소 생산단지에 관한 의지가 강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같이 협력해서 꼭 내년에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김선찬 기자님. 네, 그간 지금 전북도는 그 다음에 예산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를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좀 그 명성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지역사회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전북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전북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만금이 전라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챙겨왔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새만금청이 개청하기 이전에는 오로지 전라북도가 그 예산을 전부 다 챙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청이 최근 이제 10년 동안은 새로 개청이 돼서 새만금청이 국책사업으로 또 국가기관으로 추진을 해오고는 있는데 그 이전 24년 동안 전라북도가 새만금 예산을 직접 챙겨왔고 또 일관성 있는 전년도와의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새만금 예산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쭉 비교를 지금까지 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혹여라도 조금 퇴색이 돼서 전라북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는 국가 예산하는 과정에서는 새만금 예산이 국책 사업이고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철저하게 공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한분 홍민희 기자님. 네,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왕궁 축사회입이 13년 만에 완료됐는데요. 그 마무리를 지으신 기사님께서 송해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기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왕궁 축사 문제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왕궁 축사는 오래전부터 쭉 지금 매입이 차차차차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매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약 120억 정도가 더 추가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다 부담하기가 어려우니 도에 좀 부담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거는 단기간에 완공 마무리 짓는 올해 안에 꼭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전주까지 오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마지막 관문 IC 빠져오기 직전에 굉장히 독한 냄새가 계속 지금 수십 년간 맡아온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조기에 매듭지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학호마을도 원래 3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2개년 동안 매입하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그런 이미지들, 냄새나는 전라북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참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혹여라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다른 데로 전파를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제가 특별행정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해서 지금 꾸준히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3개 시군을 설득하고 있고 관할권 문제하고 특별자치단체 출범과는 좀 분리를 해나가자. 관할권 문제를 지금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탁 양쪽 시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부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할권 분쟁과 특별행정자치단체의 출범을 좀 분리시키자.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속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새만금 관련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이거를 복원하는데도 그런 합의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또 그제도 양 시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예, 그 예산과 별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수도권 메가시티, 뭐 부산, 광주 메가시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지방 소유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지사로서 지사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정부부터 메가시티 문제, 광역 경제권, 광역권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TK,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나눠지죠. 수도권 나눠지는데 그러면 전라북도가 어디에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과 도민 내의 토론 끝에 전북은 그래도 독자적인 노선,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의 기초에서 저희가 전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지금 법 전부 개정안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청회가 오늘인가요? 오늘 전체 상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공청회를 하고 11월 22일 날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저희는 법안 소위 오늘 첫 번째 열리는 법안 소위가 11월 22일인데 첫 번째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232개 조항을 놓고 24개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하고 각 부처별로 7번, 8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고 전북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례 제도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북은 적어도 전북 특별자치도의 길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특별자치도에서 좀 성과를 내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자, 전북이. 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요. 어제 총리께서도 오셔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여러 국가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점에 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의 메가시티 그 경향에 부안유동하지 않고 저희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꼭 말씀을 저한테 평가를 하라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가 거대하고 작고 기능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경기도가 또 너무 커가지고 경기 북부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지나치게 더 집중하는 그런 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저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